마당에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입니다. 휠체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않고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흙을 밟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신발에 묻은 물이나 먼지 등을 털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현관문은 보통 여닫이로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무거운 현관문을 열기에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 하이샤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창문의 단점은 손잡이나 잠금 장치가 내부에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슬라이딩 문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잠금 장치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도 좀 불편하기도 했고 손잡이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외부 인조잔디 부분하고 내부 현관 부분에 단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한 거는 창문의 홈 부분이 불편하긴 하겠죠, 그죠? 현관면보다 낮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쌓일 겁니다, 그죠? 그건 뭐 부지런히 청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한 점을 감수를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휠체어가 창문을 밀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신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바로 앞쪽에다가 이렇게 신발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좌측편은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귀가하실 작은 방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욕실을 사용하기가 편하게 작은 방과 욕실을 바로 인접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옥 구조상 보면은 주방과 거실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방도 협소해 보이고 거실도 협소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을 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좌측편으로 주방이 있고 우측편으로 거실이 됩니다. 뭐 아파트 보통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실하고 주방 사이로 지나가면은 큰 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의 남쪽 옛날 텐마루가 있던 그 공간으로 지나가면은 안방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보시면은 옛날에 쭉 정으로 나가던 문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사실 저 창문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상부에 인방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옥 수리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주요 구조부가 전체적인 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뭐 새끼둥이 되든 아니면 창방, 인방 이런 자재들도 조금 분산해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철거해 보면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톱으로 잘라보면은 톱이 맨 처음에 들어가다가 조금 휘어지면서 끼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문조차도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거를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 변형이 조금은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나머지 마감재들도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은 보시면은 옛날에 그 들어열개문이 있던 그 분위기를 가능하면 연출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천정에다가 건너방에서 대청마루 쪽으로 4짝, 안방에서 대청마루 쪽으로 4짝 들어열개문을 그대로 천정에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은 유산이나 다름없는 유품이나 다름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기존의 어떤 문이 되든 기둥이나 보도리 같은 주요 구조부가 되든 철거하거나 없애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가능하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들어열개문을 천장에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북쪽에도 저렇게 보면은 격자 무늬가 있는 저 문살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렇게 소로가 살아있고 대들보가 다 살아있습니다. 옛날에 기둥 상부 그런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실 거실 대청마루 상부에 있는 습가래도 그대로 살려주길 원했는데 단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단열하기 위해서
뭔가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포기를 하고 대들보도 저렇게 살리고 들의 열개문 8짝을 천정에다 달았습니다. 사실 들의 열개문 8짝을 달고 나니까 조명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대들보에 설치하자니 너무 이렇게 등이 쳐져 보이고 덩그랗게 보이고, 그래서 저렇게 LED 등 8개를 들의 열개문 각 한 짝 중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울이 되는 저 공간엔 TV가 설치돼야 되는데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처리하지 않고 석인목 루바를 사용해서 아트홀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주방은 보면은 40평대 아파트의 주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방으로 사용하는 이 공간은 리모델링 전에는 안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자개농이 있었고 남쪽에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주방이 있고 동쪽으로 들의 열개문을 열고 나가면 대층마루가 있고 그 건너편에 건너방이 있었죠. 주방에서 대층마루로 가든지 대층마루에서 주방으로 가든지 어쨌든 안방을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조였죠, 그죠? 주방에서 기역자형 싱크인 경우에 기역자 중에 한 공간만 싱크 상부장을 만들기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주방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상부에 기역자형으로 상부장을 다 넣으면은 많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쪽은 싱크 상부장이 있는데 개수대가 있는 창문 쪽에는 싱크대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방창에 있는 북쪽 공간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면은 대니산이 보이고 북쪽의 자연스러운 풍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앞에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라면 길이 한 1500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1800 정도로 만들었어요. 의자를 놓고 가족들이 앉는 공간은 이렇게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200 정도 아일랜드 상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모님이 사용하실 이쪽 공간은 상판하고 하부장이 거의 일면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권장을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냉장고 설치 공간을 1m 정도 비웁니다.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 보통 한 2m 정도 비웁니다. 최소 공간으로 하면은 1700 정도만 해도 사실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나란히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설치 공간에 있어 가지고 좌측이 되든 우측이 되든 벽문 쪽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2m에서 2m 20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김치 냉장고든 냉장고든 내부에 있는 저 칸막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옛날에는 주방 싱크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에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좌측면으로 해서 분배기를 내부에다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옛날 하록이라서 그런지 배전반이라 하기도 그렇고 분전반이라 하기도 그런, 어쨌든 차단기 하나가 한옥과 부속도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전기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분리를 해가지고 이 한옥에다는 분전반은 싱크대 안쪽에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방, 이 공간은 옛날에는 식탁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큰 방으로 사용하는 이 공간은 옛날에는 대층마루에서 들의 열개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너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방이었는데 지금은 큰 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텐마루 쪽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석자 곱하기 9자 정도 공간이 커졌습니다. 텐마루 공간을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른쪽 편이 기둥이 있고 왼쪽 편이 들의 열개문을 잡아주는 쇠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같은 경우에 저런 쇠기둥들을 철거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 쇠기둥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죠, 그죠?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대들보의 힘이 저 쇠기둥에다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기둥은 철거를 하지 않고 사실 파냈습니다. 쇠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이 67cm 정도 나오더라고요. 67cm 같으면 정말 문이 작기 때문에 더구나 휠체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쇠기둥을 한 10cm 정도 따내고 우측 기둥 부분을 한 5cm 정도 따내서
총 마감해서 80cm 정도 되도록 문이 설치되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한옥에 있는 모든 문들은 휠체어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도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 방문도 다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 문까지도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